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분양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3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가 분양하는 것은 지난 4월 한화 포레나 미아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서대문구 홍은동, 그리고 성북구 장위동에서 각각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양 규모만 총 2천여 가구에 달하는데요. 그야말로 오랜만에 나온 규모 있는 공급 물량이라 다들 관심을 가질 듯 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주택 경기가 꺾이면서 분양 성적이 저조한데요. 서울에서는 분양 성적이 어떨지 향후 주택시장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상 분양가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내용들 담아봤습니다. 먼저 리버센 SKB 롯데캐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일원으로 중화 1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도보권입니다. 평지고요. 바로 뒤에 중화체육공원이 있고 봉화산과도 가깝습니다. 초등학교로는 신묵초등학교가 가장 가깝고요. 아파트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서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 중 일반 분양이 501가구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일날 떴고요. 청약일은 오는 14일, 당첨자 발표일은 23일입니다. 일반 공급은 전매 제한이 없고요. 특별 공급은 전매 제한 5년이 적용됩니다.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도 보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로 홍은 1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나오진 않지만 홍은동은 지대가 좀 높은 편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숲세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은동 어린이공원과 백령 근린공원 등이 가깝고요. 동심병원, 세란병원 등도 있습니다. 홍은초등학교 통학권이 되겠고요. 지하철은 3호선 녹번역이 가장 가깝기는 한데 도보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중 일반 공급이 409가구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4년 11월이고요. 공고는 오는 11일, 청약은 21일, 당첨자 발표일은 30일이 되겠습니다. 장위 자이 레디언트도 보겠습니다. 성북구 장위동 일대로 장위 4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입니다. 장위 뉴타운은 총 110만 8,351제곱미터가 15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총 2만 7천여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고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불어서 6호선과 1호선이 교차하는 석계역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블 역세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인데 이 중 전용 면적 49에서 97제곱미터 1,330가구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공고는 오는 18일, 청약은 28일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8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세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 단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두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관심 있을 내용이 분양가일 겁니다. 리버센 SKB 롯데캐슬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지인데요. 단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상한 분양가가 2,835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5구제곱미터 기준 6억 7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이었고요. 84제곱미터가 8억 8,300만 원에서 9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변 단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중화동에는 비교할 만한 가구의 신축 단지가 없어서 정확히 비교가 어려운데요. 서울 지하철 7호선 먹골역과 가까운 묵동에 그나마 600가구 그리고 2002년에 준공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단지 32평형이 지난 6월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신축 아파트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이점이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중랑구에서 좀 더 신축인 아파트와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입주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이고요. 1,505가구입니다. 7호선 사가정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8호제곱미터가 지난해 9월 13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매매 호가는 11억 4천만 원까지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물론 거래된 가격은 아니라서 정확한 시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30평형대 기준으로 분양가 9억 원 가정 시 인근 신축 단지 시세로 비교하면 1억 원에서 2억 원 가량의 차익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로또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홍은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3.3제곱미터당 상한 분양가는 2,910만 원을 적용을 받았는데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보다는 평당 75만 원가량 높은데요. 전용 5구제곱미터가 대략 7억 원 선, 84제곱미터는 9억 원 후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주변 단지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입주한 497가구 규모의 북한산 두산 위브 1차 32평형이 지난 4월 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9억 5천만 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가격으로만 보자면 분양가는 현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위동입니다. 장위 자이레디언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데요. 3.3제곱미터당 2,834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리버센 SK뷰 롯데캐슬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분양가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5구제곱미터 기준 7억 원대, 84제곱미터 기준 8억에서 9억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주변 시세를 볼까요? 2019년 6월 입주한 레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30평형이 지난달 9억 1,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매매 호가는 9억 7천만 원 선인데요. 입주 시점인 2024년의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실거주 가치도 꼭 고려하셔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가장 고민이실 텐데요. 최근 바뀐 대출 규제 완화 요건 등의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보니 명확하게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 뜨게 될 입주자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금 계획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리버센 SK뷰 분양가 7억 원으로 단순 가정을 했을 때요. 계약금 10%는 잔압을 하셔야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요. 10%는 꼭 마련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중도금 대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40%가 지금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민 실수요자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50%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대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애 최초 LTV 80% 제도도 있는데 단 소득 수준이 좀 높아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고소득자인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도금 대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상반기가 될 텐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투기 지역의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를 50%로 상향해준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 내용이 시행이 돼서 적용을 받는다면 대부분 중도금 대출 50%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50%를 받지 못할 상황도 고려를 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잔금 40%로 2억 8천만 원인데요. 입주 시 시세에 따라서 LTV 50%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잔금이 부족하다면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입주 시에 세를 놓아서 잔금을 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버센 SK뷰 분양가 9억 5천만 원으로 84제곱미터를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대로라면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내년 초에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이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중도금 대출 시행 시기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9억 원 넘지만 중도금 대출을 50%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잔금 40%도 마찬가지로 입주시 시세의 50%까지 주담대가 가능하고 만약에 잔금을 충당하기 어렵다면 입주시에 세를 놓아서 잔금을 충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대문 센트럴과 장이자이 레디언트도 이와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서 이 두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세를 맞춰서 잔금을 충당하는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는 내년 초에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행 전후 공고를 승인받은 분상제 단지의 거주 의무가 완화가 돼서요. 세 맞추기가 가능해집니다. 추후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대출 관련해서 최근 바뀐 내용이 많다 보니 정확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을 한 번 더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예상 커트라인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님의 자문을 받았고요. 또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썩 좋은 분양가로는 볼 수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서대문 센트럴의 경우에는 미계약 후 소진이 예상이 된다. 입지는 장위 그리고 중하 1, 홍은 13 순으로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30평형대 제외 나머지 평수는 경쟁률이 저조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주택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조합들도 분양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단지 아파트 값이 급락하면서 분양가 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시세 차익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 중도금 대출 이자 그리고 주담대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오늘 브릿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분양 소식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